식당도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식당 메뉴판 사진입니다. 공깃밥 가격이 2,000원으로 적혔습니다. 다른 가게의 메뉴판도 마찬가지로 공깃밥 가격은 2,000원, 추가 반찬 가격은 3,000원이라고 적혔습니다. 보통 공깃밥 한 그릇에 1,000원을 받는 식당들이 여전히 많지만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점점 가격을 올리는 식당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가 5% 가까이 오르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요샌 서울에서는 이 10,000원 한 장으로 밖에서 한 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조사했더니 이 대표적인 외식 메뉴 8개 중에 서울에서 10,000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4개뿐이었는데요. 김밥, 자장면, 김치찌개 백반, 칼국수 정도였습니다. 비빔밥이랑 냉면은 3년 전에는 10,000원 한 장이면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불가능합니다.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른 게 원인입니다. 특히 농수산물 같은 경우 올해 이어진 냉해, 여름철 폭염, 장마 탓이 큰데요. 1년 전에 비해 쌀 20kg은 21%, 시금치 100g은 36%, 국산 고춧가루 1kg은 15%가량 오른 게 대표적입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설탕과 소금 가격이 모두 17%가량 오르면서 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식업체 3,000곳 가운데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가격을 올린 업체가 10곳 중 4곳 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렇게 메뉴 가격을 올려도 식당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걸로 조사됐는데요. 이 가격을 올렸다는 업체의 60%가 겨우 현상 유지를 했다고 답했고, 이 34%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중국집은 최근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을 500원 올렸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등이 너무 올라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올려야 되겠지만은 밀가루 가격, 기타 다른 것도 많이 인상됐지만은 식용유 가격은 뭐 거의 2배, 3배 일시적으로 폭등을 했었고. 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지역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처음으로 7,000원을 넘었습니다. 5,000원에서 1,000원 오르는데 2년 반 걸렸다면 최근 인플레 압박이 강해지며 1년 반 만에 7,000원이 됐습니다. 근데 넷이서 갔을 때 7, 8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앞에 있는 식당 가서 먹은 거였는데 그냥 짜장면이랑 볶음밥이랑 탕수육?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1인분 가격은 19,200원으로 2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비빔밥과 냉면은 이미 10,000원으로는 사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월급은 안 올렸는데 자꾸 식비가 많이 올라서 좀 근데 그래서 좀 부담이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실제 올해 폭염과 장마 등으로 식재료 가격이 크게 뛰면서 외식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올랐는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4.9%로 전체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이 계속 오름세라 서비스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욕비도 지난달 10,000원이 됐는데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른 불안정한 유가 흐름에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 도시가스 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피자 라지 사이즈 한 판에 3만 원이 훌쩍 넘고 치킨 한 마리만 주문하려 해도 2만 원으론 모자랍니다. 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밖에서 사 먹기 겁날 정도입니다. 고기는 주로 집에서 사다가 먹고 있어요. 식당에서 가서 먹기에는 너무 비싸고 집에서 먹으면 3분의 1 가격에 먹으니까. 그러니까 직장인들 월급은 뭐 한정되게 요만큼인데 점심값은 10,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을 싸주고 그러죠. 올해 4월 7.6%까지 올랐던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5.3%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냉면과 삼계탕, 비빔밥 등 대표 서민 외식 메뉴는 이미 서울에서 10,000원으로 먹기 어렵게 된 지 오래입니다. 외식 물가는 식자재뿐 아니라 임대료, 인건비 등이 두루 반영돼 한 번 올리면 잘 떨어지지 않고 동종업계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세에 자극될까 정부가 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식품, 외식 물가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남는 게 없다고 호소합니다. 키로에 한 8,500원 하던 것이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바쁜 시간에만 지금 마진품도 적은데 그 알바비를 감당을 못하죠. 정부는 수입 재료 관세를 낮추는 등 원가 부담을 줄여줄 계획인데 여전히 높은 곡물 가격에 최근 다시 급등세를 보이는 국제 유가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고수를 만나다. 오늘의 고수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성중 의원이 언급한 네. 회색 국민의힘과 다른 회색 국회의원 이모 의원 이렇게 박성중 의원이 어제 국감장에서 제가 그 이모 의원인가요? 예, 이모 의원 제가 다 찾아봤어요. 네, 예. 다 찾아. 유모 의원, 이모 의원, 김모 의원, 천모 씨. 천모 씨까지 아니라 김모 의원 누구지? 김웅 의원이 KBS에 출연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저도 김모 의원이 누굴까 하고 찾아봤어요. 네, 네.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KBS에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구나. 천모 씨는 천하람, 이모 의원은 이현주 참 의원. 이게 문제가요. 예. 정당의 정체성, 정당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해가 서로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해하기에 정당이라는 거는 정강정책, 노선 네. 이런 거는 좀 그래도 비교적 같이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쨌든 토론에서 서로 네네. 자기 생각을 같이 얘기하면서 토론하면 약간의 스펙트럼이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정치적인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력의 사유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특검 문제라든지 뭐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정당이 옹호해야 될 성격이 아니죠. 네. 네, 그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건 비판을 하고 견제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정부에 대해서. 물론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마저도 호위무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당 특히 집권 여당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그 인식이 너무 다르다 서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어쨌든 박성중 의원이 이야기하셨던 회색지대에 있는 이모 의원으로 추정되는 이현주 전 그분 참 의원님. 걱정되세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뭐 정치 처음 하는 초년생이라고 하면 정치를 좀 잘못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쨌든 간사 아닌가요? 예, 간사입니다. 간사고 문체위. 예. 또 시당위원장도 했었고 서울시 그죠? 예. 네, 그리고 서초구청장도 2번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어쨌든 또 나가시면 이제 재선되는 건데. 재선하셨고 지금 재선 의원이에요. 아 지금 재선을 네. 재선에 제가 구청장 재선, 국회의원 재선. 그래서 왜- 과방위 간사시네요. 네네. 과방위. 예. 아니 그래서 전 너무나 어이없는 발언들을 이렇게 또 공개적 설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공개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해서 전 재선인지 몰랐는데 여하튼 이런 분이 이제 3선을 도전한다라고 하면 우리 정치가 너무
너무 참 암담하죠. 네. 장래가. 어쨌든 KBS가 편향돼 있다라고 하는 사례로 들었던 회색 의원으로 추정되는 이현주 의원님께서 네. 지난 일주일간 네. 소위 강서 보궐선거 패배 후 한 일주일 딱 지나는 건데 일주일간 국민의힘의 행보를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죠. 역행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왕 뭐 어쨌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것은 이제 심판이 끝났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야 주권자의 국민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보여주마. 네, 그래가지고 심판을 했죠. 네.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고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어떻게 네. 대응하는가가 그 뒤에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전혀 변하지 않고 역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에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진짜요?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안 좋다 상황이. 더안 그래서 좋다. 보궐선거 결과 때보다 더 지금 상황은 더 실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더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지층이에요. 지지층들이 더 힘들어한다. 제가 이렇게 반응들을 보니까 물론 지지층 중에서 막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부류들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네. 오랫동안 당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또 동고동락 해온 분들 중에서 상당히 그래도 좀 뭐랄까요. 어쨌든 좀 상식이 있는 분들 이제 네. 이런 분들의 반응들을 보면 일단 첫째는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다. 몰랐다. 네, 좀 질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많이 나다니 충격이다. 그럼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남 지지층이 지금 혼란에 빠졌고 분열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뭐 분열이 완전히 된 거라고 보기에는 좀 빠르지만 네. 상당히 이제 확신이 무너진 거죠. 확신은 무너졌다. 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게 그게 아니네? 뭐 이런 거. 내가 굉장히 말하자면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소수파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대한민국의 주류였는데 대구 뭔가 경북. 밀려나는 느낌? 그거 상당히 정말 안 좋은 느낌일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동안 네가 막 이렇게 비판을 막 세게 하길래 말을 좀 이렇게 좀 자제하지. 그래도 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냐. 이렇게 네. 하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셨대요. 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좀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이러시죠. 앞으로 더 세게 회초리를 들어달라. 아니 그걸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진짜 그러니까 그런 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충격에다가 네. 이제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몇몇 뭐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철수, 이준석 뭐 이분들이 이렇게 격하게 감정적으로나 뭐 메시지로 부딪히는 거 보고 초상집에서 상주끼리 싸움 났다. 근데 이제 여기만 싸움이 난 게 아니라 보니까 내부적으로 뭐 혁신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질서 있게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이 잘 없어요. 그게 이제 원래 좀 잘 안 되는 집안이 그렇죠. 그래요? 네, 항상 이제 이렇게 좀 힘들어지면 어느 당이나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당이 지금 힘들다는 증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앞으로 잘 되고 막 그러면 이제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잘해 그동안 했던 사람들이 또 그대로 해도 잘했으니까 네가 계속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안 되겠어. 난 이렇게 생각해. 근데 아니야. 그래도 그냥 하던 사람들이 해야 돼. 이게 막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네.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순간 네.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물러나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이대로 가면 이게 결과가 뻔한데
여기서 그 책임을 내가 같이 지기 싫다 이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더 소리가 높아지는 자, 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앞으로 연말까지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대통령 변화하는 거냐. 어제 국민통합위원회와 당 장관들까지 다 배석시켜 한 90명 정도 배석시켜서 식사했고요. 오늘 당 사역과 또 오찬을 긴급하게 오늘 오전에 잡았다고 해요. 하면서 국민은 늘 옳다. 그다음에 민생 챙기겠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메시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서 네. 냈단 말이죠. 네. 변화하는 거냐. 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좀 지켜봐야죠.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변화했다라고 느끼려면 네. 일단 김기현 대표가 다음 날 사임을 하겠죠. 했겠죠. 그죠? 네. 네. 네, 책임을 지고 그게 네. 책임 정치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어쨌든 당정 관계에 있어서 네. 어떤 의혹이 앞서서 당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많이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강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게 당정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든가 어쨌든 좀 간접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 기조에 대해서 네. 재점검하겠다. 네.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간접적으로 아마 느꼈다. 네. 네. 여론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이 정도 말씀하셔야죠. 국정 기조에 대해서 재점검하겠다. 네. 이 정도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야당하고 직접 대화하겠다. 내가 조금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생각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반성 없는 원론의 반복만 가지고는 국정 기조의 변화를 믿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죠, 그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한 달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반성, 그러니까 이 원론적인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이제 유체이탈 화법은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지겨워요. 그래요. 어제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 당과 당과 정부가 이거 100부씩 다시 인쇄해주면서 이거 좀 잘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게 너무 저는 제가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네. 요즘 들면 저도 뭐 과거에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이 지나간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일단 현재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식을 정확하게 진단부터 해야 거기서부터 뭐가 변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그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느낄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좀 뭔가 이제 보여주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대로 안 된다라는 메시지는 대통령도 많이 들으셨겠죠. 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검찰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네. 이 사과 직접 안 하더라도 그죠? 그렇죠. 뭔가 간접적으로 반성의 어떤 네. 뉘앙스 또는 재검토 이런 거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나요? 검사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소유지를 못 하니까. 자, 두 번째 저는 연말까지 관전 포인트. 첫 번째가 대통령은 실제로 국정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한두 달 더 봐야 되겠죠. 조금 더 지켜보자. 자. 하지만 현재로서는 진단이 정확치 않고 아직 해서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일단 특히 지도부에 대한 것부터 지금까지 쭉 한 걸 보면 네. 대통령 분명히 아마 제 생각에는 네. 김기현 대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했던가 아니면 그런 걸 비쳤을 거예요. 대통령에게 그렇게 추정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신도 괴롭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괴롭겠죠. 욕 먹어가면서 안 그랬습니까? 이게 이때까지 관례였는데, 근데 이제 아마 계속 버티시는 것은 본인의 뜻만은 아닐 수 있다.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본인의 뜻만은 그래서 그걸 아닐 수 보면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네, 대통령 걱정이 인식이 되죠.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보수 신당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네. 문화일보부터 시작해서 어제 김한길 역할론 언론에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이 대통령 신당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성 기사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유승민 12월
이준석 D-100. 그게 12월 말이에요. D-100이. 1월 1일입니다. D-100이. 총선. 요때 뭐 새로운 보수신당 얘기도 있고 우리 이현주 전 의원께서도 뭐 이렇게 정파를 뛰어넘어서 네. 그 일본 해고염수 관련된 네. 이 그때. 모임을 하고 있고 네. 자 어떤 신당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통령 신당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위 박성중 의원의 눈에 보자면 회색 분자들의 보수 신당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공천이 뭐 대단한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네. 내가 이 당에 공천을 신청을 해서 그래서 공천을 받은 다음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 보궐선거에 지원 유세에 와달라는 거를 거절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내가 가서 할 얘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 강서구 보궐선거 지원 유세 와달라는 요청을 당에서 받으셨었어요? 네, 다 뭐 당협위원장들한테 다 돌렸죠. 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 답을 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못 간다고 했죠. 할 말이 없어서. 아니 그 마이크 들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동의하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안 갔던 거 마찬가지죠. 공천을 받고 뭐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네. 뭐라고 외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는 말이지 거기에서 공천받고 그래서 뭘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냐라고 말을 하면 약간 얼어붙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초재선 때 같았으면 그것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저도 네. 이제 조금 정치를 해보니까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대단한 일이 있길래 그죠? 아니 뭐 또 공천 물론 배지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식이면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 공천 신청할 생각이 없거든요. 아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할 네, 변화가 생각이 없다. 없다면 신청할 생각이 없거든요. 네. 너무 내가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신당이 만들어진다라고 네. 했을 때 이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저도 그렇지만 네. 자유의지를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국민을 대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누구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인을 추종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보편적으로 대변하고 어떤 각각의 자유의지 속에서 토론하는 어떤 그런 게 돼야 아마 신당이 될 텐데 네네. 이런 것들을 공감대를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제 이게 관건이고요. 네. 만약에 그게 여의치 근데 이제 또 선거법도 안 바뀐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네. 그게 잘 안 된다. 네.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가겠죠. 아니면 안 나가거나. 네. 네. 안 나가거나 나는 국민의힘 공천 신청할 생각이 없다. 왜? 할 말이 없어서.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네. 그럼? 뭐 완전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약하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러니까 조금 연말까지. 무소속 되겠죠. 내지는 무소속의 느슨한 연대 이런 것도 과거에 그런 있었죠. 것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마음을 잘 모아낼 수만 있다면 실제로 당을 만든다. 할 수 있어. 그런 신당을 제대로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대통령 신당 문제는 네. 만들 수는 있겠죠. 뭐 예. 일단은 세력이라든가 어떤 뭐 배경 그리고 네. 자금 이런 건 빵빵할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집권 세력이니까 그죠? 네. 대통령이랑 권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네. 라는 대통령 신당 성공 가능성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회의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지금까지 이대로라면 지금까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과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안보 정세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사태가 중동 평화와 영내 질서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팔레스타인 영내 혹은 그 주변 지역의 난민 문제에 대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영내 평화를 진작하고 우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했듯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87,250건으로 전월인 7월에 83,720건보다 4.2% 증가해 부동산 거래량이 2달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매 금액도 7월 27조 7,095억 원보다 3.8% 늘어난 28조 7,58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수민 부동산 플래닛 대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 금액 모두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기록을 보여줬지만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만큼 섣부른 낙관보다는 계속해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마약 예방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내리는 가을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 5에서 40mm,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남부지방이 5에서 30mm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춘천 8도, 대구 12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7도, 대구 1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는 어릴 때 동생이랑 외할아버지 댁에 살았죠. 그런데 외조부가 전투에서 패해 같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자 누르하치가 명나라 사령관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는데 그런 형에게 동생이 화를 냈죠. 원수한테 울면서 사정을 해? 창피한 것도 몰라? 하지만 형은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까짓 게 대수니? 복수든 성공이든 산 다음에 할 일이야. 그때는 전부인 것만 같았던 자존심. 지금 보니 하나도 안 중요했구나 할 때가 꽤 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AIBTV,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오름 다이어리, 손으로 기록하는 순간의 가치를 믿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성인용 기저귀 금비금비 얼쑤 한국에서 만들었네. 오타 성인용 기저귀 금비금비 얼쑤 한국인에 딱 맞췄네. 국내 생산 성인용 기저귀 금비 국산 성인용 기저귀 금비.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10월 19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침없는 시사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신장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참모들에게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어제 발언한 국민은 늘 옳다처럼 이런 원론적인 발언이 과연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로 정말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용산과 국민의힘의 혁신, 보수 청년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3부에서 신인규, 김재석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부터 당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른바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2부에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띄운 의대 정원 확대, 구체적인 그림은 보이는지, 있다면 그 그림은 괜찮은 건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이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우리 회사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우수기관 올인 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 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 교육까지 올인 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봄 소풍에 이어 가을 소풍이 돌아왔습니다. 연이은 청취율 1위,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 120만 명에 감사드리며 신장식의 뉴스 알키기 여러분과 한 뼘 더 가까워집니다. 바로 가을 특집 공개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10월 20일 금요일 저녁 상암동 MBC 사옥 앞 광장에서 만나요. 좋아, 빠르게 와. 근데 그 밥은 주나?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뉴스 하이킥 가을 소풍 5시 30분. 이건 유튜브 올립니다. 프리 하이킥부터 진행되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것처럼 내일 상암동 MBC 앞에 오시면 저렇게 중계차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 중계차를 저희들은 알라딘이라고 부르는데요. 내일 이 알라딘 앞을 꽉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일단 안내드린 대로 오후 5시까지 오셔서 MBC 1층 안내 데스크 먼저 들러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뭐 드릴 거 뭐 이 따뜻하게 춥지 않게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한 게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고요. 뭐 내가 문자는 못 받았지만 보러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내키는 대로 오셔서 저 알라딘 앞에 쭉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이는 나와요? 진이 출연진들이 전부 다 진이죠. 네. 우리 청취자들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진이가 임경빈 작가 내일 나오시거든요. 저희가 소원도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소원을 말해봐 춤을 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오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너무하네요, 진짜. 금요일 날 바쁘셔서 이렇게 못 나오시잖아요. 보수 패널들을 이렇게 핍박하셔도 됩니까? 진짜 너무하네요. 금요일 날 오십시오. 네. 금요일 날 다른 방송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장 소장님. 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건강한 중년이신 네. 이거는 안철수 의원실에서 본인을 스스로 지칭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을 42.195km 풀코스를 뛰도록 만드셨어요. 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제 뭐 안철수 우리 전 대표님께서 이제 국감 하러 외국 나가셔가지고 좀
건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거 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출연하는 패널이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인규 변호사가 네. 저 되게 뭐라고 혼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안철수 대표님의 심기를 상하게 하는 좀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하여간 공식 사과입니까? 아니 하여튼 건강 문제를 들고 나온 거는 좀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의정 활동하시고 국민의힘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겁니까? 누가 이거 아이템을 누가 넣었어요? 작가님이에요? 아니 오늘 네. 굳이 안철수 의원이 그 어디 로마인가요? 거기 네. 가셔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그걸 올리셨어요. 아니 네. 하여튼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뛰었다. 그래가지고 뭐 6.43km를 38분 32초에 뛰었다. 그리고 42.19km 풀코스에 도전하겠다. 네. 근데 그때 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 제대로 맞기는 맞았더라고요.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던 것도 사실이고 과로로 쓰러졌느냐 다른 건강 이상이 있었느냐 이것만 달랐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얘기하시죠 이제. 네, 어쨌든 그렇게 됐다. 자, 근본적으로 근데 이 얘기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말하자면 초상집에서 상주들끼리 이 멱살 잡고 싸우는 꼴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김민수 대변인이 이준석 대표 나가면 당 지지율 3-4% 오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야, 다 끌어모아도 모자랄 판이다. 완전히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거든요. 저부터 얘기해요? 예. 그 김민수 대변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쭉 풀 워딩을 들어보니까 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히 좀 심한 것 같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상황을 오도하는 것은 과연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선거는요 진영이 분열되면 그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진영이 분열하면 그렇습니다. 예. 진영이 결속되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선거 이기는 거지. 너 자꾸 우리한테 비판해? 너 나가. 이래서는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면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되고 폭넓게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있는 인재들부터 이렇게 발로 뻥뻥 차니 내년 총선 김민수 대변인부터 본인 지역구에서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역구가 해봅니다. 어디세요? 분당 을이죠. 수도권이네요. 분당을 말하자면 수도권이네요. 근데 당 지지율 3-4%면 수도권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당락을 가르는 수준의 그럼요. 퍼센테이지인데.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꼭 제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나가면 3-4% 오른다고 하는데. 네, 김민수 대변인 입장에서는 뭐. 네. 자, 한심해요. 자, 이 갈등이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국민이 늘 옳다 이러시더니 오늘은 참모들에게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얘기는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한 내용인데요. 민생에 윤 대통령이 강조점을 뒀다는 겁니다. 오늘 참모진들한테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서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민생 현장에 더 들어가서 챙겨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연일 민생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민생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나온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다라는 점을 또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얘기인데 지난해 3월 18일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던 첫날입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 인수위원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했었고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달라. 거의 어제 오늘과 비슷한 얘기를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을 할 때 국방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방사를 한번 방문을 하겠다라고 네. 제가 수도방위 사령부. 예, 예. 특히 이제 청와대의 뒤편을 방어를 하는 그렇죠. 그쪽에 가서 제가 한번 어떻게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지 좀 보고 싶다.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3일 전부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청소하고 냉장고 다 드러내가지고 뭐 음식 버릴 거 다 버리고 내무반 청소하고 뭐 포 닦고 뭐 닦고 정말 꾸며진 거를 보는 거죠. 저는 네.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네. 갔더니 정말 너무나 깨끗해요. 정말 화장실, 식당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네. 화장실 냉동실 안에 있는 모든 식품들도 각을 잡아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니까 부대 안에 군인들이 한 명도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참모장에게 군인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정신교육하려고 강당에다 모아놨대. 나한테 걸려가지고 괜히 뭐 복장은 왜 그러냐, 머리는 어떠냐 이런 거 지적받을까봐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분들이 현장 나가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냥 며칠 전부터 꾸며요. 그거는 실질적인 현장의 모습이 아니거든요.